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과일이나 채소 등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추석 차례상 차리느라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냉해나 우박,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이 좋지 못한 탓에 그 어느 때보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먼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기후변화가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과 밥상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먼저 강원도 과수농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차례상에 올릴 과일 사실 때 비싼 가격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수 작황이 부진한 탓입니다. 일부에서는 금사과라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내내 냉해나 우박, 집중호우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울상인 지역 농가 상황을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 이곳저곳에 패인 흉터가 선명합니다. 아직 다 익지 않은 사과가 멍이 들어 빨갛게 변했습니다. 5월 초 냉해에 이어 우박 피해까지 입은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착과율이 한 30%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냉해 피해도 입었는 데다가 냉해 피해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과일이 이번에 이제 우박을 또 다시 맞은 거죠. 지난 여름 긴 장마 뒤 이어진 역대급 폭염. 농가마다 병충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감당하기가, 근데 예방 차원에서 계속 방제를 해도 어느 순간 번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작황 부진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됩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물가를 보면 사과는 지난해보다 19% 올랐고 배는 32.4% 올랐습니다. 안 살 수는 없잖아. 해야 되니까. 또 올해 그리고 비가 와서 그 태풍 털 때 때문에 많이 망가져서 그래서 비싸대. 기후위기가 작물 생산에 영향을 주고 결국 식품 물가를 상승시키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 현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농가와 소비자들의 시름이 동시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울상인 지역 농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더워지는 게 날씨뿐만이 아니죠. 바다도 펄펄 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여름 고수온으로 인해서 양식장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남해 연안은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경남 거제에서만 우럭과 넙치 등 66만여 마리의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경남 거제 동부면의 한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에 가까워지자 비릿한 썩은 냄새와 함께 죽은 물고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수온에 민감한 어종인 우럭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태풍 지나고 고기가 많이 죽어갖고 뭐 죽는 것 죽는 긴데 이 산고기가 죽어갖고 뭐 사전 방류만 됐어도 이 피해가 좀 더 났을 텐데 일이 많이 나니까 뭐 가슴도 아프고. 우럭이 잘 자랄 수 있는 적정 수온은 18도에서 20도인데 올 여름 수온은 30도에 육박했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바다 온도와 지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하루에 수천 마리 이상의 우럭이 폐사했습니다. 수온이 1도가 오를 경우 물고기가 느끼는 온도 상승은 10도. 수온이 올라가고 한정된 공간에 많은 어류가 모이면서 공기 부족으로 폐사가 이어졌습니다. 올여름 거제 해역에서 폐사한 어류는 66만여 마리. 그 피해액만 16억 원에 달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9월 8일까지 피해 상황을 집계한 뒤 1차 지원 어장 16곳에 대해 총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석 전에 1차분에 재난 복구비를 지급하였고 2차분에 대해서도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거제시 수산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는 약 1,042만 마리로 10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바다를 몸살나게 했던 고수온은 9월 21일 고수온특보가 발효된 지 56일 만에 전면 해제됐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 올해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에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기록적인 폭염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겨울이면 역대급 한파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과일 재배 지역도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50년 뒤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박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사과. 사과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품종에 따라 수확 시기도 다양해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과일입니다. 재배 면적도 우리나라 전체 과실 재배 면적의 74%를 차지합니다. 사과 하면 예부터 대구 사과를 으뜸으로 쳤고 지금은 경북이 전국 생산량의 43%를 차지할 정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3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에 반해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진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에서 8월 사이 기온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23.4도였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평균 24.2도로 0.8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고 있는 것인데 사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감귤은 인천에서도 재배되고 있고 김해와 창원이 주산지였던 단감도 경북에서 재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 등 온난화에 대응한 과일 재배 기법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하는 기술이나 회피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적응하는 것들이 이제 품종을 개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배적지가 북상함에 따라서 그런 품종들이 각 지역별로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바나나와 파파야, 애플망고 같은 아열대 과일은 최근 3년 사이 생산량이 3배나 늘었습니다. 사실상 전국 곳곳에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품종과 재배법이 유지된다면 50년 뒤에는 아예 사과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만큼 농가도 정부의 관련 기관들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반도에 자리 잡은 대체작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군은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 이곳 역시 사과 농사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기후변화 때문에 최근 햇볕 대임이나 과수화상병 등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름도 생소한 블랙 사파이어가 새로운 대체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지 모양의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사과를 재배했던 임재춘 씨는 지난 2020년부터 블랙 사파이어 재배에 도전했습니다.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블랙 사파이어 재배는 사과 재배보다 필요한 인력이 적어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 최대 수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둘이서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첫 수확이지만은 참 기분이 좋고 또 포부도 커요. 또 소득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충남 지역 사과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군. 하지만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과가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돼 검게 타들어가 썩게 되는 햇볕 대임 피해가 늘어났고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도에는 170농가 85만 제곱미터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작물도 재배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재배 적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등 충남이 대표 사과 주산지인 예산 지역 또한 이런 이유로 사과 재배 농가 수가 20년 대비 약 16%가 감소하여 현재는 1,30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사과 재배에 편중된 농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체 작물로 블랙 사파이어를 선택했습니다. 2021년부터 약 46억 원을 투입해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블랙 사파이어는 작은 가지 모양의 포도로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또 평균 당도가 평균 20브릭스 이상으로 높고 국내 재배 농가도 많지 않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는데 추석 전에 수확한 블랙 사파이어 전량이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산군은 지역 내 블랙 사파이어 재배 농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확보가 거의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파이어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 농산물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군의 블랙 사파이어처럼 대체 작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이번에는 아열대 작물 위주로 재배 지도가 바뀌고 있는 전남으로 가봅니다. 네, 바나나부터 망고, 커피까지 열대 작물의 종류와 재배 면적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꽃을 피운 뒤 1년 만에 먹음직스럽게 익어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바나나가 땅끝 해남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산 바나나는 수입산 바나나에 비해 저장 기간이 길어 더 신선하며 탄탄하고 맛도 좋습니다. 바나나 시험 재배가 시작된 건 지난 2020년. 아열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찾기 위해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결국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병충해가 없고요. 또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도 충분히 재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남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작물의 재배 면적은 2,400여 헥타르. 5년 전에 비해 30배 정도 늘었고 전국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주로 바나나와 구아바, 오크라,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 종류만 모두 24개 품목에 이릅니다. 이렇게 아열대 작물 재배가 증가한 건 바로 급격한 기후변화.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약 10년마다 평균 기온이 0.2도씩 상승했고 50년 사이 1도 정도 상승해 점차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발맞춰 특색 있는 아열대 작물을 연구하고 재배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을 한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특색 있는 아열대 작물들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그 기술 지원이라든지 또 생산 이후의 그 유통이라든지 기후 변화가 찾아오면서 요즘 농가의 소득원도 점차 지형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작물 전환과 기술 보급에 대한 농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지난 7월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따뜻한 정도를 넘어서 펄펄 끓는 이른바 지구 가열화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죠. 이미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올랐고 가뭄과 태풍 등 이상기후로 전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량이 줄면서 밥상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쌀을 예로 들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쌀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쌀 가격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일부 쌀 품종의 수출을 금지한 것이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경작지 피해를 입자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쌀 가격 상승을 우려해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결국 이상기후가 쌀 가격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그 쌀 수입을 많이 하는 필리핀에서 대식량 위기가 일어난 겁니다. 필리핀의 저소득층이요, 비싼 쌀을 살 수가 없으니까 거의 폭동과 같은 위기가, 식량 위기가 오니까 정부에 비싸게 사서 싼 가격에 배급 주듯이 한정된 양으로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OECD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국민이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공급할 수 있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9위를 기록했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꼴찌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로 밀과 오렌지, 설탕 등 다양한 작물의 생산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곡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좀 어렵지만 곡물 자급률이라든가 식량 자급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식량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는 50년 안에 한반도에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 농민들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하지만 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전국에서 7만 1천 헥타르 규모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 비용만도 3,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내용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 개선 요구 사항 중 농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의 확대입니다. 현재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총 70개. 하지만 이 정도로는 농민들의 상황을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연천군의 주요 소득 작물 중 하나인 율무는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당연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전 품목들이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바라는 입장이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재해가 있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병충해가 있고 그렇거든요. 농업인들은 실제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보험금 지급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힙니다. 기후변화로 불량품들이 많이 나와 수입이 크게 줄어도 수확량만 맞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병충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작물도 벼와 복숭아, 감자 등 고작 4개 품목뿐입니다. 2022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50%.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확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매년 기후로 인해서 꼭 저기 초봄에는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죠, 이제. 줄어드니까 판매량도 없고 소득도 없고 농작물 피해 보험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축산부의 개선 대책이 보험 가입률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올해 농사 정말 힘들었다는 말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수확의 기쁨은 누리셔야겠죠. 경남 창녕군의 한 농가 수확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석시공은 마늘 잘 심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농민들 힘내주십시오. 기후위기 특집으로 꾸며드린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